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ACC를 하는 동안 지성이의 모발 검사의 변화가 어땠는지를 보여드리려는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모발 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모발 검사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간단히 알아야 할 것 같고, 앤디 커틀러가 말하는 수은 중독의 카운팅 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모발 검사를 사실 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의 해석을 잘 하시거나 그것의 해석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모발 검사가 일반적으로 중금속을 다루는 기능의학과나 우리 아이들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대학병원이나 일반 병원에서는 잘 하고 있는 검사가 아닐까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검사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어떤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다. 그럴 경우 그것이 어떤 특정한 의미로 바로 직결 지어져야 이 검사에서 정상이다, 아니다를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는 좋은 검사 방법으로 채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발 검사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이나 일반 병원에서 검사 방법으로 채택이 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중금속은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조직 내에 다 분포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분포해버리기 때문에 모발이나 혈액 검사만으로 실제 우리 몸에 있는 체내 실제량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발이나 혈액 검사는 혈류에 돌고 있는 중금속만을 디텍션 하기 때문이에요. 검사 결과값이 실제로 체내 조직에 전반적으로 분포하는 양을 측정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모발이나 혈액에서 정상 범위를 높은 수준을 이렇게 벗어나게 보인다면 최근 중금속의 유입을 생각해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그 정도의 추정에 그칩니다. 그리고 각각의 중금속에 대해서도 단 한 가지 의미로 단정 지어지지가 않고 결과 해석이 이렇게 저렇게 다양해질 수 있는 그런 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하게 주류 의학에서 사용하기에는 제한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혈액 검사보다는 모발 검사가 말해주는 큰 장점이 한 가지 있어요. 모발에서 분비되는 미네랄 양도 확인이 가능해서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필수 미네랄 분포에 이상 소견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중금속이 체내에 얼마가 있든 상관없이 세포의 필수 미네랄 부분의 분포는 보통 보이는 특정 범위 안에 있어요. 하지만 몸이 수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 체내 세포의 미네랄 밸런스 자체에도 강한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모발 검사 결과에서 필수 미네랄 부분의 분포가 이상이 있는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화학자인 앤디 커틀러 박사는 모발 검사의 미네랄 분포의 이상 상태가 어정쩡한 정도의 이상이 아니라 개인마다 이 분포 자체도 어느 정도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상한 분포를 보이는 경우만 잡아서 카운팅 룰 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 분포가 이 5개의 카운팅 룰 중에 한 개라도 맞추는 경우가 된다면 순 중독의 상태일 것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에서 간단히 5개의 카운팅 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룰입니다. 아래쪽에 필수 미네랄을 보여주고 있는 영역을 보겠습니다. 미네랄을 나타내는 검은색 막대기들이 중앙에 있는 50%일 하얀색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왼쪽으로 뻗어 있고 오른쪽으로 향한 것이 드물죠. 오른쪽으로 넘어간 막대기가 5개 또는 그 이하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각 미네랄들이 정규 분포를 이루는 형태일 것이기 때문에 50%를 중심으로 해서 하얀색 영역, 초록색 영역을 중심으로 대부분 오른쪽, 왼쪽 고르게 분포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왼쪽으로 치우친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한 이상이 있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룰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이 대부분으로 막대기가 왼쪽으로 5개 또는 그 이하인 경우가 두 번째 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룰입니다. 막대기가 양 가쪽의 빨간색 영역까지 뻗어간 것이 4개 또는 그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건 너무 심각하게 많거나 너무 심각하게 적게 미네랄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번째 룰입니다. 막대기가 흰색과 녹색 영역에서 주로 양측으로 뻗어 있는 것이 11개 또는 그 이하인 경우, 즉 골고루 중심 부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뻗쳐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서 많이 바깥으로 뻗어나간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섯 번째 룰입니다. 이전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룰을 한 개의 차이로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 2개 이상이라면 다섯 번째 룰을 만족시킵니다. 여기까지 모발 검사의 톡식 영역은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톡식 영역에 있는 수은 기둥 자체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그게 많든 적든 그런 여부와 상관없이 이 5개의 룰을 만족하게 되면 수은의 세포 중독이 의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성이의 검사 결과지를 보겠습니다. 킬레이션 시작 전에 지성이의 모발 검사 결과입니다. 지성이의 필수 미네랄 영역을 확인해 보면 하얀색 영역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대충은 수은 중독의 카운팅 룰을 전혀 맞추지는 않습니다. 5개 기준을 안에 들어가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ACC 킬레이션을 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ACC 그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발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킬레이션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모발 검사에서 이렇게 카운팅 룰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통은 킬레이션을 하게 되면 조직 내 수은의 움직임이 생기게 되죠. 수은이 이제 조직에서 꺼내져 나와서 혈류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분비되는 거잖아요.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세 카운팅 룰에 맞춰지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ACC를 종료하는 시점은 아이들의 몸무게 파운드 대비 2분의 1 정도를 킬레이터 최대 용량으로 보잖아요. 최대 용량까지 올라가고 이제 중간에 맞춰졌던 카운팅 룰이 다시 정상화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증상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다면 그때가 종료 시점이라고 ACC 그룹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성이는 시작 시점에서 수은 중독의 카운팅 룰을 맞추지 않았었습니다. ACC 50라운드 후에 추적 검사를 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50라운드를 하고 나니까 카운팅 룰 3번이 한 개가 맞춰지고 얼추 모든 이런 기둥들이 막대기들이 거의 왼쪽 편으로 조금 몰려가는 게 보였어요. 그렇지만 카운팅 룰 3번만 맞춰지고 카운팅 룰 1번도 아슬아슬하게 벗어나고 카운팅 룰 4번도 아슬아슬하게 벗어나는 그런 형태를 보였어요. 그리고 톡식 영역에 있는 이제 중금속들의 검은색 막대기는 이전보다 조금 짧아진 느낌을 보여줬고요. 이번엔 100라운드 후에 모발 검사 결과입니다. 카운팅 룰은 1번, 3번, 4번 3개를 모두 맞춰 들어옵니다. 카운팅 룰은 최대 3개까지가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3개 모두 맞추는 경우를 ACC 그룹은 Screaming Mercury, 머큐리가 그러니까 수은이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형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50라운드 후에 모발 검사의 결과입니다. 위쪽 톡식 영역의 기둥들은 약간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아래쪽 미네랄 기둥들은 다시 가운데 쪽으로 점차 조금씩 이동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1번과 3번의 카운팅 룰 2개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성이의 킬레이터 용량은 지금 현재 최대 용량까지 도달해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도 자폐 증상이 있고 에이텍스 스코어 37점이며
모바일 검사는 여전히 카운팅 룰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킬레이션을 유지할 예정이고요. 모바일 검사 추적도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성이의 모바일 검사의 추이가 이해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잘 따라오셨을까요? 킬레이션을 하면서 모바일 검사를 추적해 보았는데 나름 굉장히 흥미로워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십시오.